안녕하십니까. 어, 패-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4회에 걸쳐서 저희가 그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. 오늘은 그 법정지상권과 좀 유사한 그런 권리들이 저희 민법 체계에서는 좀 또 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, 분묘기지권입니다.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분묘와 그 주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의미합니다. 음, 그 분묘기지권이 예전에는 좀 그 의미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저기 근데 이제 이 2001년 1월 13일에 그 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. 그 이후에는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분쟁이 사실상 거의 소멸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와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보겠습니다. 요거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.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그 케이스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제가 여기 세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요 세 가지가 답니다. 첫 번째가요.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은 후 분묘를 설치한 경우. 요거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 이전 등에 관한 합의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, 이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요.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, 이 경우에도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합니다. 단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뭐 타인의 토지를 갖다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당한 지료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. 즉 지료 납부 의무는 발생을 하는 거죠. 근데 2001년 1월 13일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요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분쟁이 사실상 그 이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. 장사에 관한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. 27조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. 1항에 토지 소유자,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. 토지 소유자,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. 그래서 1항 1호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, 사망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,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 결국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,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그 해당 분묘를 갖다가 스스로 개장할 수가 있습니다. 개장이라는 거는 그 뭐 없애버리는 거죠, 일종의. 그렇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서는 이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은 이런 세 가지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고 대신에 묘지의 관리자는 지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. 요 사항만 염두에 두시면은 분묘기지권은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이게 참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. 이게 2001년 1월 13일 이전인지 이후인지
이게 참 아리까리한 경우가 좀 종종 꽤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분묘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 놓는 것도 아니고, 뭐 주변인들의 어떤 탐문이라든지 항공 촬영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대응을 하던데, 실상 그렇게 뭐 분명하게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이거 이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어떤 가르는 판단하는 또 하나 이제 그 자료로는 보니까 이제 사망 시가 알려주는 사망 증명서, 그런 걸 가지고서 좀 사용을 하긴 하던데, 그것도 좀 간접적이에요. 그것도 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치만 이제 저도 토지 경매를 갖다 이제 많이 해봤는데, 지금까지 저는 이제 뭐 이런 분묘와 관련된 분쟁은 사실상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토지를 취득을 하고, 주로 임야죠. 임야 토지를 갖다가 취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임야가 넓으면 사실 그 안에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감정평가사들도 잘 모릅니다. 그다음에 이게 분묘라는 게 좀 이렇게 묵묘 같은 형식으로 돼가지고서 좀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사실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요.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임야를 갖다 취득한 이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은 분묘가 몇 개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. 이제 주변 탐문을 하면은 그 묘지가 누구 소유의, 어떤 분이 매장된 그런 토지라는 건 대부분 다 알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다들 이장들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랄까요, 자신의 어떤 조상, 자신의 친척, 이런 분들의 어떤 묘지가 타인 토지 위에 존속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든지, 좀 어떤 좀 나쁜 대접을 받는다든지, 그런 거 자체를 갖다가 좀 꺼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어쨌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사실상 이 논쟁은 거의 종결이 됐고, 그 이전 분묘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정리가 가능하다는, 뭐 가능 대부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저런 건 있어요. 분묘가 어떤 종중의 묘지, 종중 묘지여 가지고서 가봤더니 아주 근사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묘지가 뭐 수십 개가 있더라. 이거는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종중 전체의 어떤 의사결정과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쉽지는 않는 경우를 저도 몇 번 봤습니다. 주변 분들이 이제 그 낙찰받은 건에서요.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. 이제 그 법정지상권 마지막 테마인데,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.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저희가 제일 처음 공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공부를 했죠. 사실상 법정지상권이 저희가 마주치는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, 두 번째 테마입니다. 그다음에 관습법상의 뭐 분묘기지권 등이 사실상 뭐 논쟁이 종결이 됐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, 이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, 어쨌든 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이라는 명칭을 또 하나 쓰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.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. 요게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.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.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한테 속해 있었고요.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습니다. 전세권자가 나타난 거죠. 이 상태, 그리고 나서 토지가 제3자에게 특별 승계가 됐습니다. 여기서 매매라고 칭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B가 소유한 토지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어, B가 전세권자인 A 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. 즉 건물 또는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건물 낙찰자는
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는 것이고, 토지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 강의는 이제 다 마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테마인 유치권 쪽으로 유치권에 관련된 강의를 갖다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